네, 안녕하십니까. 연구소 소비자분석팀의 윤선영입니다. 네, 저는 오늘 금융소비 2024년 금융소비 트렌드 말씀드릴 텐데요. 연구소에서 매해 연말께 대한민국 금융소비자 보고서를 발간을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작년과 비교해서 올해 소비자들이 어떤 금융거래 또 인식의 차이가 있었는지 또 내년 금융거래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부분을 일부 발췌해서 먼저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세에서 64세까지 금융소비자 5,000명을 대상으로 한 서베이 결과이기 때문에 실제 거래 데이터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큰 흐름을 이해하시는 데는 무리가 없으리라고 보여집니다. 크게 네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저축 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내년 가계 경제를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그리고 금융기관에서의 거래 변화의 특징이 좀 있는지, 채널과 서비스 부분에서는 또 저희가 어떤 점에 주목해야 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행에서 대학생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트렌드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또 Z세대이기 때문에 우리 G세대들이 픽한 내년 금융소비 키워드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트렌드를 좀 다루는 책들을 좀 보면 2015년부터인 것 같아요. 평균에서 이제 벗어나서 나만의 기준, 내가 가장 중요하다, 나의 가치를 중시한다라는 그런 움직임들이 보였었는데요. 코로나를 겪게 되면서 약 2020년부터 그런 색깔이 훨씬 더 강해졌습니다. 좀 더 선명하고 입체적으로 나를 보려는 그런 시각들이 많아졌다라고 분석을 하는데, 이런 트렌드는 금융생활을 하는데도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저희도 작년에 트렌드를 말씀드릴 때 나의 이 가치를 중시한다, 나에게 집중하는 그런 금융생활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도 드렸고, 디지털 채널이 좀 발전하면서 1:1 마이크로 맞춤, 초개인화 맞춤에 대한 기대가 더 커질 것이다 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올해 데이터를 좀 분석하다 보니까 제 느낌은 뭔가 조금 더 조용해진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작년에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토스뱅크도 런칭하고 조각투자, 리셀테크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소비자들도 조금 요란하게 반응을 하셨던 것 같거든요. 근데 올해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잠잠해지고 다시 뭔가 기본으로 돌아가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조용히 전진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금융 키워드를 올해는 저는 quiet GB2B, go back to basic, 다시 원래로 돌아간다, 이렇게 좀 명명을 해보았습니다. 작년에 경기가 굉장히 침체하면서 안정적인 재테크에 관심을 많이 보이셨어요. 그러다가 올해는 경기가 회복하긴 하는데 이게 누가 이게 낙서 아니냐고 그러셨는데, 이 경기가 회복하다가 중간에 조금 아직까지는 덜 회복한 상태라는 것을 좀 표현해 드렸습니다. 투자 심리가 되살아나기는 하지만 충분치는 않고, 그래서 과감하게 뭔가 접근하기보다 조금 더 안정적으로 또 좀 신중하게 그런 접근하는 모습을 보일 거다. 경기가 완전히 회복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절약 생활을 지속하는 부분도 계속될 것이다 보여지고요. 이 올해에는 디지털 발전 여전히 계속될 텐데, 특히나 베이비 부머 세대가 디지털을 또 어떻게 향상 접근하고 있는지를 좀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가계 경제 전망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금융시장은 호재랑 악재가 워낙에 공존하기 때문에 한쪽으로 소비자들이 의견을 정하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가계 경제는 내년에도 올해랑 거의 비슷할 것이라는 의견이 대세를 이루었습니다. 언제나 내년이나 올해나 다 똑같은 거 아니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 결과를 좀 보면 주식시장이 굉장히 부정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한 40% 이상이었거든요. 올해는 그보다 훨씬 낮아진 모습이고, 가계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40%가 다 부정적으로 인식을 했었는데 올해는 그보다 훨씬 더 낮아진 13%만 부정적 인식을 좀 보였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부정적 인식이 약화되면서 좀 긍정적으로 그럼 다 전환이 되지 않았을까 하실 수 있는데요. 거기까지는 아니고 그냥 비슷할 것이다, 더 나빠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인식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비지출, 대출 부담, 저축 투자 활동 모두 다 올해와 비슷할 것이라는 의견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크게 변화 없이 계속 조용하게 이어질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지출은 어떻게 될까요? 저희가 올해 전망 자료를 보니까 22년, 23년 물가 상승률이 한 3.6% 정도라고 말씀하셨었어요. 그랬는데 소비자들이 실제로 지출하는 금액을 보면 작년과 올해 약 2만 원 증가한 것에 그쳤습니다.
전년과 비교해서 그럼 늘어났던 소비 항목이 뭐냐라고 했더니 식비, 그다음에 공과금이나 세금, 또 엔데믹으로 전환되면서 모임 비용에 대한 그 지출이 늘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반면에 감소되는 항목은 의류 잡화, 또 여행, 또 명품 구입 비용은 많이 줄였다라고 응답을 하셨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필수로 지출해야 되는 비용이 늘어나게 되면 아무래도 선택적인 또 부분들은 축소를 시켜서 긴축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대출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대출 보유율보다 대출 잔액이 훨씬 더 높아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부담이 되실 걸로 예상이 되는데 대출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올해 나 중도에 얼마라도 상환해 본 적이 있다라고 응답하신 분들이 약 60% 정도 되시거든요. 그리고 2, 3년 전만 해도 뭐 비투니 영끌이니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됐었는데 올해는 그것보다는 돈이 생기면 저축 투자하지 않고 대출부터 갚겠다. 그게 현명한 투자이다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플렉스 하기보다는 조금 더 빚을 먼저 갚고 조금 더 긴축하고 하는 모습들이 이어질 것으로 좀 전망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아낀 돈으로 이제 저축할 여력이 좀 생겼을까요? 보시면 소득에서 소비 금액을 다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저축 여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 비중이 소득의 한 절반 이상이 난 다 남는다. 그래서 그걸로 저축할 수 있다라고 응답하신 분들이 작년에 25%, 올해는 그보다 3%포인트 증가한 28% 정도 됐습니다. 확실히 여력이 좀 생겼네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반면에 30% 미만으로 소득이 별로 안 남아서 좀 빠듯하다라고 응답하신 분들도 거기에 속하신 분들도 올해 똑같이 한 3% 정도 증가를 했어요. 빈익빈 부익부가 오히려 더 강화되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신규 거래가 굉장히 활발하고 새롭게 다시 투자를 해보고 하는 부분들이 조금 제한적일 수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올해 신규 상품에 가입한 비율이 약 70% 정도 되는데 내년에 새롭게 신규 상품에 가입하겠다는 의향은 그보다 조금 낮아지는 모습입니다. 금융, 경제 관련해서 기사를 계속 보면서 관심을 갖고는 계시지만 조금 더 빠르게 또 먼저 서비스에 가입하려는 모습들은 다소 주저하고 또 그럴 여력도 충분치 않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본인이 잘 알고 있는 분야 또 기존에 가지고 있는 상품의 거래 규모를 확대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일 것 같은데요. 저희도 신규 손님이 저희 여담입니다만 저희가 분석을 했을 때 저희 하나은행이 굉장히 이번 올해 신규 손님의 증가율이 좀 다른 은행에 비해서 높은 편이었거든요. 올해는 그 손님들을 조금 더 내실을 기하고 좀 더 관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한 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금융자산을 그러면 그 저축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올해 어떤 투자 의향을 보이고 계시는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안정적 자산, 재테크, 디펜스 재테크를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실제로 투자 상품의 자산 비중보다 저축성 상품의 자산 비중이 더 높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신규 의향은 저축 상품이 더 높기는 한데요. 작년과 비교해서 보면 투자 신탁의 그 상품 거래 의향이 훨씬 더 높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식시장을 보는 소비자들의 시각이 부정적인 인식이 조금 더 감소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국내 주식 또 해외 주식 그리고 주식처럼 그렇게 거래할 수 있는 ETF 상품에 대해 신규 의향이 굉장히 좀 높아진 모습이고요. 가상화폐처럼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영역에서는 거래 의향이 다소 하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축 상품과 관련해서는 적금이나 청약 이런 부분보다는 파킹 통장, 외화 예금처럼 이색형의 좀 컨셉형, 목적형 상품에 대한 관심이 계속 이어질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작년에 단기 투자, 초단기 투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행할 거다라고 했는데요. 작년과 비교해서 올해 운용 기간을 좀 살펴보면 훨씬 더 작년보다는 좀 더 길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립 투자도 자투리 투자, 소액 투자 아직도 여전히 관심이 높기는 하지만 거래할 규모 자체도 예전보다는 조금 더 작년보다는 조금 더 높아진 의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대별로도 큰 차이가 없이 거의 모아지고 있어요. 원금이 낮아도 수익이 낮아도 원금 보장한다부터 중위험 중수익까지 좀 의견이 모이고 있고 단기 중기형 투자 상품 쪽에 관심이 있다라고 의견이 모입니다. 하지만 MZ세대에서 직접 투자 의향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X세대와 베이비 부모에서 간접 투자 의향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네.
여기까지 상품과 관련된 부분 말씀드렸고, 이제는 금융기관을 거래하는데 저희가 또 어떤 부분을 그 변화를 눈여겨봐야 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한 개 은행을 거래하시지는 않고 되게 여러 개 은행을 거래하시는데요. 여러 개 거래하는 은행 중에서 가장 주로 거래하시는 곳 한 군데만 골라라 라고 했을 때 소비자들이 선택하는 곳이 주거래 은행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주거래 은행에 금융자산의 절반 이상을 예치를 하고 계세요. 굉장히 영향력이 높은데요. 작년과 비교해서 보면 올해 주거래 자산을 예치하는 비중이 약 53%, 유사하긴 한데 조금 낮아지는 모습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주거래 자산을 집중하는 모습은 앞으로 점차 낮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중은행은 이미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거래 증감에 큰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인터넷 전문은행, 핀테크, 빅테크의 거래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베이비부머는 그동안 거래 충성도가 좀 높았고 또 자산도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 고객층이거든요. 그런데 이 손님층이 올해 보시면 인터넷 전문은행과 빅테크로 굉장히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좀 봤을 때 시중은행 입장에서는 조금 유의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거래 은행을 그러면 그렇게 중요한 주거래 은행을 인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면요. 작년이나 올해 다 비슷한 말씀들을 하고 계세요. 나 올해 거래한 기관이 주거래 은행이다. 그리고 그 거래 빈도가 잦은 곳이 나 주거래 은행이라고 생각한다. 심리적인 충성도가 있는 거죠. 저희는 거래 규모, 거래 돈으로 등급을 나눠서 관리를 사실 하는데, 그보다는 그 손님들이 내가 여기를 얼마나 오래 거래했는데 나한테 이래,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이런 이유 때문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손님들이 기대하는 또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을 고려해서 인정해 드리면서 그런 밀착감을 높여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 관계의 특징이 올해는 더 강화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 기관과 급여를 거래하고 있는지, 또 예치자산 규모가 많이 있는 곳인지, 자산 통합 관리를 하고 있는지 여부가 주거래를 인식하는 데 중요한 영향력으로 대두됐습니다. 거래 혜택이 있는지, 그리고 전담 직원을 보유하고 있는지는 작년 대비 올해 그렇게 주거래 은행을 인식하는 이유로 하락을 한 반면에, 이런 수입부터 자산까지를 통합해서 관리해주는 부분을 중요하게나 고려한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가 염두에서 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새롭게 좀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은 모임 통장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현재 모임 통장을 이용하고 있냐라고 물었더니 절반 이상이 그렇다라고 했고요. 가족 뿐만 아니라 친구, 동창, 가족 외하고도 많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용 모임 통장이 있어서 그것을 이용하는지 응답이 더 높은 편이기는 하거든요. 하지만 일반 통장을 이용한다는 비중도 꽤 낮지 않습니다.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우에는 모임 거래가 활발함에도 불구하고 전용 통장이 아니라 일반 통장을 이용한다는 응답이 좀 더 높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보기에는 수요보다는 공급이 아직까지 좀 덜 미흡한 영역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사하게 내가 주거래 은행, 아까 중요하게 생각하다고 말씀드렸던 주거래 은행을 내 가족도 같이 거래하는지를 한번 여쭤봤거든요. 일치하는지. 64%가 그렇다라고 응답을 했는데, 그 이유가 일부러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각자 거래하는데 우연히 겹쳤다라고 응답하셨습니다. 공동으로 관리하는 상품이 있거나 가족 거래 혜택이 있다, 이런 응답은 소수에 그쳐서 사실 특화된 그런 오퍼들이 제공되고 있지 않은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향후에 가족 동반 거래 의향이 있냐라고 물었더니 30%만 그렇다라고 응답을 했고요. 보통의 응답이 34%로 더 높았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을 때 누군가가 금융거래는 워낙 개인화되어 있기 때문에 프라이버시가 중요해서 공동거래가 안 되지 않을까라고 그 말씀을 하셨어요. 맞는 말씀이신 것 같기는 한데, 또 한편으로 보면 저희가 통신사도 다 모아서 할인 받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누가 통화 내역을 그렇다고 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더 집중해서 혜택을 더 커지게 만들고 주거래를 활성화하는 데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보시면 주거래 아까 자산을 집중하는 비율이 한 53%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주거래 기관이 가족거래 기관과 일치했을 경우에 주거래 집중률이 더 높아집니다. 그리고 모임 통장과 같은 특화 상품을 이용해 보신 분들이 가족 동반 거래 의향도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올해 그 주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채널입니다. 채널은 작년 올해 뭐 계속 모바일 뱅킹의 독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ATM 또 영업점 오프라인 채널은 아무래도 계속 이용률이 낮아지고 있고요. 모바일 뱅킹은 올해 이용률이 6%포인트 유일하게 꽤 큰 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증가된 모습은 베이비 부머 세대가 견인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작년보다 올해 약 베이비 부머 세대에서는 7%포인트 정도 이용률이 증가를 해서 처음으로 80%대의 이용률을 보였고요. G세대와의 이용률 차이도 크게 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반면에 영업점의 경우에는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이용률 하락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 G세대도 물론 하락하고 있기는 하지만 베이비 부머 세대보다는 좀 더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G세대의 경우에는 오프라인 채널을 자주 이용하는 비중이 다른 세대보다 더 높게 증가했습니다. 뭐 업무 특징 때문에 그렇다라는 응답도 있기는 했지만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은 독특한 지점 경험을 위해서 나 자주 방문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오프라인은 베이비 부머, 온라인은 G세대 이렇게 좀 이분화해서 저희가 계속 생각이 되는데 그것보다는 베이비 부머에게 좀 맞춤의 앱 서비스들이 무엇인지를 좀 고민을 해보고 G세대들에게는 또 오프라인 경험을 통해서 브랜드를 좀 각인시키고 관계를 좀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고 전망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G세대에 비교해서 베이비 부머 세대가 모바일에서 어떤 활동들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증가가 됐는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원의 크기는 이용률이고요. 그 Y축은 작년보다 올해 얼마나 이용률이 상승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베이비 부머 세대는 계좌 조회 이체가 아무래도 가장 주요한 그런 이용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올해 그 이용률이 더 높게 증가를 했어요. 그리고 그보다 더 높게 증가한 것은 소비 내역 관리 확인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 또 자산 관리를 위해서 성향을 진단했다. 이벤트에 참여했고 또 부가 서비스, 비용을 결제하는 부분도 작년보다 올해 더 증가했고 이것으로 봤을 때도 베이비 부머의 그 앱 서비스의 이용이 굉장히 폭이 넓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G세대는 뭐 마찬가지 특징들을 보이는데 환전 또 신용점수 조회 약간은 다소 단일성의 그런 그 서비스들을 이용한다고 하면 베이비 부머는 앱으로 이제 뭔가를 관리하려는 조금 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타깃에 조금 더 맞는 그런 서비스들이 정교화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그 마지막으로 G세대가 픽한 올해 금융소비 키워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4개 정도 그룹으로 대학생 자문단을 운영해 봤는데요. 대학생 자문단이 거의 다 말씀하셨던 부분은 안전한 투자, 직접 투자, 그리고 절약의 실천이었습니다. 공모주, 배당주, 비상장주를 포함해서 직접 투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았고요. 실제로 이 사람들이 정말로 주식 투자를 하는지 직접 투자를 하는지 제가 여러 번 확인했는데 다 그렇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잘파 세대를 봤을 때도 중학생부터는 주식 직접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서 저희 G세대들 직접 투자는 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그 투자를 위해서 소액 투자 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재미있는 투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절약과 관련해서는 이미 생활 속에서 만연되어 있을 정도로 실천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경쟁적으로 이를 뭐 누가 더 많이 절약을 하는지 좀 경쟁하는 그런 상황까지 보여지고 그걸 또 재미로 삼고 있더라고요. 보시면 꼭 돈만 절약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절약하는 것, 또 노는 것에 있어서 여가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놀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이런 실천을 직접적으로 확인하고 바로바로 시각적으로 두드러지게 보여지는 것을 좋아했었고 일상을 기록하고 또 공유하면서 함께 나아가는 모습들을 선호하고 있었습니다. 또 이런 류의 뭐 최애 적금처럼 이런 류의 상품에서도 반응을 크게 보이고 있었습니다. 사실 거의 뭐 저희가 작년에 뭐 조금씩이라도 다뤘던 부분인데 올해 새롭게 언급이 됐다라고 생각되는 이슈가 3가지 있었거든요. 하나는 징검다리 소비, 투자 부분에서 핵심적으로 언급된 부분에서 그 부분이 눈에 띄었고 또 시성비 관련한 부분들 클래식 굴을 동경하는 올드머니 룩이 여러 번 언급됐기 때문에 여러분께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성비는 트렌드 코리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사실 작성했는데 트렌드 코리아에서도 언급이 됐고요. 지세대들은 본인들이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거,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돈을 주고서라도 생략하겠다. 이런 트렌드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프리미엄을 구독하는 것처럼 광고 없애고요. 또 책을 읽는 게 아니라 귀로 들으면서 다른 일을 중첩해서 시간을 아끼려고 중첩해서 하기도 하고 배송을 빨리 받기 위해서 더 많은 배송비를 지불하는 그런 부분들이 예시입니다. 금융의 경우에는 사실은 목적성의 그 서비스이기 때문에 사실 그 신속성이 만족도를 결정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시간을 단축시킬 수만은 없을 것 같아요. 체감하는 시간들을 조금 더 줄여주고 기다리는 동안에 가치를 좀 제공해주고 또 실제로 시간 약속을 했는데 그게 어겨졌을 경우에는 보상까지도 생각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카카오에서 대출을 신청을 한번 해봤는데 초가 흘러가요. 계속 초가 흘러가는 게 보이고 카카오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는지 고객님을 대신해서 서류 대출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또 대출과 관련해서 좀 염두에 두어야 될 점들을 정보들을 계속 제공해 줍니다. 이미지는 당연히 계속 바뀝니다. 이걸 계속 하다 보니까 읽고 있다 보니까 이게 다 이제 끝나가지고 이 화면이 없어지니까 좀 아쉽더라고요. 시간 가는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그 기다림의 가치를 부여해주는 금융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의 그런 기다린 시간의 가치를 부여해주는 그 노력들이 한번 고려해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징검다리 소비 투자 부분입니다. 지세대들은 소비를 할 때 한 단계를 더 거쳐서 혜택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투자를 할 때도 징검다리를 건너듯이 단계적으로 검증하고 안전하게 투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 놀러 갈 때 부산 지역 화폐를 충전한대요. 할인받아가지고. 그리고 그걸로 결제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저희 하나원큐에도 생활 쿠폰이 있거든요. 7% 할인되는 거. 그걸로 결제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 단계를 더 거쳐서 혜택을 얻는다. 이게 징검다리 소비 부분이고요. 투자는 진흙 속에서 진주를 발견하듯이 새로운 투자 영역을 발굴하고 여러 번 검증을 하고 또 이야기를 나누고 공유하고 안전하게 투자 결정을 한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증권플러스에서 비상장이라는 앱을 만들었거든요. 대학생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 비상장 주식을 발굴을 해서 뭐 관련한 정보들을 많이 얻고 또 그 의견을 공유한 다음에 결제를 한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그 징검다리 소비 투자를 조금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단계가 늘어나더라도 수행할 수 있는 과정은 쉬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보안 인증 이런 부분들은 의도적으로라도 좀 불편함을 더 줘서 신뢰감을 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벤트 할 때도 조금 더 단계를 늘려서 횟수를 늘려서 혜택을 얻고 조금 더 관계는 더 오래 가져가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연스럽고 기본에 충실한 그런 고급스러움을 동경한다는 의미의 올드머니 룩입니다. 모태부자들은 조금 이렇게 요란한 이게 뭐 명품이야 이런 것들 안 좋아한다는 거죠. 뭐 소재, 컬러감, 또 디테일 이런 핏에서 나타나는 그런 고급스러움을 동경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런 부분들을 보고 뭐 디자인에서도 색감이든 뭐 이런 소재든 활용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그 쿨톤, 웜톤 아시죠? 이게 퍼스널 컬러 찾는 거 그런 부분에서 패션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금융 성향과도 연결을 해서 컨설팅을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고 제가 트렌드를 말씀을 드리는 입장이다 보니까 좀 재밌는 말이 없을까 하다가 폼 미쳤다가 저희 그 아들이 자주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폼 미쳤다를 들고 왔습니다. 제가 늘 고민하는 것은 해년마다 새로운 변화가 없으면 어떡하지를 고민을 합니다. 금융시장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올해 제가 분석하다 보니 전달해 드리고 싶은 게 사실 더 많을 정도로 많은 변화들이 좀 보였었어요. 저희가 먼저 이런 변화들을 캐치하고 발빠르게 움직여서 다음에 혹시 제가 또 이 자리에 선다면 소비자들이 저희 하나금융을 이용해 보신 분들이 폼 미쳤다라고 했습니다 라는 평가를 전달해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